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시설이 아주 좀 새로 지어져서 좋다는 서울의 남부구치소로 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방에 역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최순실 씨 남부구치소 이감 후에 배정된 독방 크기가 누우면 머리와 발끝이 벽에 닿을 정도로 작아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공황장애를 호소한 적이 있는데요. 네. 자, 헌재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네, 지금 보면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서 움직이지 못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탈 때도 약을 복용해야 되고 그래서 못 잔다, 폐소공포증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방금 보이는 화면이 독방이에요. 근데 실상은 이런 그럼 치료하는 약이 그럼 반입이 됐느냐 보면은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폐소공포증은 약 먹어야 될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좀 그 엄살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또 저기 남부구치소 이감 후에 독방 크기가 내 머리와 발끝이 바로 닿는다 누우면. 저분이 그렇게 장실은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은 최순실 씨가 150 초반대 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예. 봐도 그렇고요. 예, 기자들 예.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면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그 아무리 여자들 그 저 수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만일 그렇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 좀 최순실 씨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상 굉장히 좁다고 느낄 수는 있고 그리고 독방 생활을 해본 그 수용자들 말에 의하면 처음에 들어가면 정말 헉한다는 거죠. 네.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런 뭐 좀 감정적인 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최순실가 다른 것보다 지금 그 변호인 외에는 면회가 금지됐다가 접견 금지죠? 네, 박 전 대통령 구속 후에 그 면회가 풀렸어요. 그래서 변호인 이외에 면회가 지금 가능한데 아마 그런 면에서 나오는 뭐랄까 하나를 풀어주니까 또 하나의 불만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 네. 지금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가 이런 생각도 실제로 들고 머리하고 발에 닿아서가 아니라 예, 심리적인 비좁음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 네. 네, 지금 화면으로 봐도 좀 독방이라서 그런지 많이 좁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혼자 누우면 좀 이렇게 꽉 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 구치소별로 독방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원래 좀 그렇기 통일되어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 사실 그 크기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네. 다만 저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그래도 서울구치소의 생활이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나름대로 익숙해졌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좀 애로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속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 행정생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앞서는 수사까지 자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바깥에 알리고 싶어하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접견 금지 결정은 최순실 씨 해제가 됐지만 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뭐 딸도 덴마크에 있고 지금 분위기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그 독방, 폐소공포증 옛날에 호소한 거. 저는 최순실 씨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독특해요. 그리고 상당히 군림하는 자로서의 그 오만함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아직도. 그리고 그 예. 또한 아주 법률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상식을 계속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검찰의 그 구속에 돼 있어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면 누구든지 어떤 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 가거든요. 네, 네. 안 가고 버티고 했던 경우. 한 3번 안 갔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특검에서도 소환 조사를 하는데 안 가고 버틴 경우, 아 이게 다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구나 청문회는 뭐 당연히 안 갔었고. 예. 많은 수인들에게 그 법률적 상식을 상당 부분 많이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는 구치소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벌을 받는 공간이거든요. 네. 벌을 받는 공간이 넓다, 좁다, 비좁다, 그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변호사에게 바깥에 언론 플레이를 시키는 것 네, 자체를 보면 정말 특이하다. 특이하다. 두 번째,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를 일치시키고 있구나. 희생자로서의 피해자로서의 그다음에 억울하게 엮인 자로서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어필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결백을 조작해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군림하는 그런 그 오만함은 여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그 언론인으로서 근무를 할 때 최순실 씨를 만나본 적은 있어요. 직접요. 만나보셨어요? 예. 근데 아. 본인이 네. 만나려고 장소를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움직이는 동선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 그러셨군요.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신장은 우리 뭐 제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우리 네.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을 아, 맞고 비교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눈높이가 그렇죠. 있으니까. 제 키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 예. 해보는데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물론 조금 전에 세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독방의 어떤 답답함 이런 거를 이제 호소하는 것 같은데 최순실 씨는 제가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이 사건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은 저분은 도대체 제가 좀 너무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서. 그렇죠. 뭐 일일이 저분이 열거할 수도 이상하다는 없죠. 게 예, 예.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최순실 씨 본인으로 인해 가지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 본인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자기를 직간접적으로 뭐 도와줬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이 돼 있어요. 네, 네. 또 지금 형사 처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네, 네. 자기가 그동안 뭐 40년간 뭐 충성을 다하겠다고 자기가 얘기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도 지금 뭐 구치소가 좁아가지고 머리가 대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까요? 네. 그렇다면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최순실 씨 같은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특검이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도리어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죄송스러운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옳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상식인데 최순실 씨 저런 행동은 상식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도 웃겨요. 예. 저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에 알려지면 당연히 최순실 씨가 집중적인 비난을 받을 것인지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가 최순실 씨한테 물미기려고 하는 것이거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비상식이다, 오만이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 많다. 지금 이런 말씀이셨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어떤 수감자가 이제 봤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밖에 나와서 구치소 내 운동장에서 좀 이렇게 운동인지,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차 교수님. 그런데 45분간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그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지금 구치소 안에 계시지만 운동 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원래 그 알려진 바로는 이 실내에서 하는 뭐 요가라든지 국선도라든지 이런 운동을 즐겨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그러나 아마 구치소 안에서 뭐 독방의 규모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오픈된 공간으로 나가서 이 좀 그렇게 새로운 공기도 좀 쐬고, 네. 또 햇빛도 바라보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동 시간에 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하나의 이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구치소에서 이 행보나 이런 다른 재소자들과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좀 동선을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운동 나왔을 때도 그런 고려가 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왜냐하면 이제 수의를 지금 입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외부 출정을 하거나 할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구치소 내에서는 계속 수의를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른 그 수용자들한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뭐 당신도 그렇고 아마 구치소 내에서도 원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운동 시간이라는 게 처우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저 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장에서 아마 좀 시간 배분을 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국선도라든가 이런 걸 아주 고수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그 지금 독방이 다른 재수자보다는 넓은 독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내에서의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과 시간에요. 그 막 자고 싶다고 해서 막 잘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데가 아니죠, 거기가. 못 자요? 예. 그러니까 군대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6시 반에 일어나면 그 이후에 잠들 시간까지는 정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좀 그 책이라든가 뭐 8권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소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시 50분부터는 지금 구치소의 점심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4차 옥중조사는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조사를 받는 날이면 밖에서 함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수감동까지 들린다고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기 서울구치소가 말이죠. 네네. 보면은 그렇게 그 여성 수감동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서울구치소가 땅은 넓지만은 건물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창문 같은 걸 열어놓으면은 충분히 들릴 수 있고 특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조사하는 장소가 네네.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조금 개조했다고 하죠. 했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네.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본인의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저 함성, 뭐 힘내라 이런 함성들을 힘내세요. 뭐 그랬죠. 들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참 현직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직이 됐죠. 직전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이제 대통령 때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런 사태가 좀 저는 빨리 좀 어떻게 수사도 빨리 좀 마무리가 되고 재판도 좀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고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저렇게 물론 뭐 표현의 자유는 뭐 개인이 보장되겠습니다. 네네. 너무 좀 이렇게 활발하게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금지죠. 네, 박 전 대통령 구속 후에 그 면회가 풀렸어요. 그래서 변호인 이외에 면회가 지금 가능한데 아마 그런 면에서 나오는 뭐랄까 하나를 풀어주니까 또 하나의 불만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 네. 지금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가 이런 생각도 실제로 들고 머리하고 발에 닿아서가 아니라 예, 심리적인 비좁음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 네. 네, 지금 화면으로 봐도 좀 독방이라서 그런지 많이 좁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혼자 누우면 좀 이렇게 꽉 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 구치소별로 독방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원래 좀 그렇기 통일되어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 사실 그 크기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네. 다만 저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시설이 아주 좀 새로 지어져서 좋다는 서울의 남부구치소로 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방에 역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최순실 씨 남부구치소 이감 후에 배정된 독방 크기가 누우면 머리와 발끝이 벽에 닿을 정도로 작아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공황장애를 호소한 적이 있는데요. 네. 자, 헌재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그래도 서울구치소의 생활이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름대로 익숙해졌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좀 애로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속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 행정생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앞서는 수사까지 자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바깥에 알리고 싶어하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접견 금지 결정은 최순실 씨 해제가 됐지만 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뭐 딸도 덴마크에 있고 지금 분위기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그 독방, 폐소 공포.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네, 지금 보면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서 움직이지 못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탈 때도 약을 복용해야 되고 그래서 못 잔다. 폐소 공포증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방금 보이는 화면이 독방이에요. 근데 실상은 이런 그럼 치료하는 약이 그럼 반입이 됐느냐 보면은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폐소 걸로 공포증은 약 먹어야 될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좀 그 엄살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또 저기 남부구치소 이감 후에 독방 크기가 내 머리와 발끝이 바로 닿는다 누우면. 저분이 그렇게 장실은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은 최순실 씨가 150 초반대 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예. 봐도 그렇고요. 예.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면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그 아무리 여자들 그 저 수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만일 그렇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 좀 최순실 씨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상 굉장히 좁다고 느낄 수는 있고 그리고 독방 생활을 해본 그 수용자들 말에 의하면
처음에 들어가면 정말 헉한다는 거죠. 네.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런 뭐 좀 감정적인 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최순실이가 다른 것보다 지금 그 변호인 외에는 면회가 금지됐다가 접견